여자들의 선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복싱을 하면서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씩 디테일이 다들 달랐죠. 때리는 방식이나 서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지. 영숙님은 영수를 불러냈고요. 아까 부대찌개 먹으면서 옆에서 얘기했던 게 좀 대화가 통한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뭐 너는 내 남자야로 이렇게 뺏기지 않을 거야라고 정말로 성실하게 리듬을 맞춰서 펀치를 날렸고요. 이렇게 저 글로브를 끼고 펀치를 날리는 이 장면이 제작진이 약간 확실히 나는 솔로가 어떤 촌스러움을 지향하고 있는 건가. 이거 뭐 사랑의 짝대기 할 때 감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솔로나라 감성이 뭐 이런 건걸 뭐 이제 와서 뭐 갑자기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수는 일단 영숙에게 한 표를 받았고 그리고 영숙 내가 대화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본 남자가 영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약간 캐리어 픽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으로 인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정숙님은 뭐 예상할 수 있죠? 영훈님이죠? 상철님은 좀 아쉽게 됐고 정숙은 더 가까이 와야 해요. 정숙 씨도 자기가 정한 이 방식이 있죠. 내 펀치가 닿는 곳까지 네가 와 하는 게 좀 있지. 영자님이 남자들 앞에까지 가서 하는 것과 확실히 차이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선을 아주 많이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밖에 안 만나고 했으면? 여기서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님은 굳이 퍼센트로 치자면 53대 47. 근데 지금 정숙님이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외적인 거는 상철님이 우선인 건 맞고 근데 제가 저를 좋아해주고 자상한 게 챙겨주는 거에 약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다른 기수에도 이렇게 저울질 하다가 결과적으로 좀 후회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정숙님도 조금 그런 루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정숙님과 두 남자 이렇게 생각한 게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나 상철님하고 영훈님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정숙님도 뭐 어쨌건 이런 마음은 인터뷰에서만 밝히시고 두 사람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다른 기수에서 나 나빠요? 같은 그런 게 나올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아직은 뭐 시작이니까. 그래서 아직 상철에게선 느끼지 못한 따뜻함. 상철이 따뜻하게 하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이 지금 관계의 우위를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인드 그닥 좋지 않아. 왜냐면 지금 적극적인 현숙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도 지금 정숙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순자님. 순자님은 이번 실험의 일종의 대조군이죠. 사람이 적극성이 없을 때 얼마만큼 그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가. 선택을 부모님에게 맡긴 사람들이 어떤 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영호를 나오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일단 진심 펀치를 날리고 너는 내 남자야 뺏기지 않을 거야. 약간 이게 순자 씨가 확실히 소극적이고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할 거 빨리 하고 그냥 들어가고 싶거든 지금. 그러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순자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좀 힘들어. 이 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사람이 좀 저런 단점이 있구나 정도인데 옥수님은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힘들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대화해봐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자님은 영훈님이 정숙 씨에게 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더 호감이 생겼대요. 그 말을 이제 순자님이 들었군요. 눈보다 눈에 띄는 사람 정숙. 그냥 편한 느낌, 인상도 좋고
착하게 생긴 사람 좋아해서 착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근데 얘기를 좀 해보셔야죠. 그것도 정숙에게 한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 너무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영자 씨, 뭐든 열심히 하는 영자님이죠. 영자님 물론 이 위치를 내려온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만 영자 씨 성격처럼 앞으로 와서 서고 바로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복서 포즈를 취해서 내려오는 거. 근데 지금 영철을 선택하긴 했는데 영자님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영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모르겠어. 아니야. 처음이니까 그래도 영철부터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을라나? 지금 영자님의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 입장에서는 영자님을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뭐 영철 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녁 자리에서도 대화를 많이 해서 가장 대면이 많았고 그래서 영자님은 그냥 성실한 선택을 하긴 했는데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게 대화도 많이 했고 했는데 여기선 좀 전략적으로 영철님에게는 언제든 다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는 말이죠. 아니 외모만 보는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캐리어를 들어줬고 그리고 서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고 이러면 아 저 둘은 그냥 커플인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영자님이 또 영철님을 또 그렇게 호감이 있어 하는 것까지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영철을 선택한 게 너무 고정될까봐 영자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닌데 너무 고정될까봐 이제 좀 다른 선택이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이거 덮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상철은 귀로 듣고 영호는 눈으로 보고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영철이 영자 챙겨주는 거. 이렇게 챙겨주는 거 주변에서 다 보고 저 영철의 옷 덮고 있고 그런데 영자가 영철을 선택했네? 그러면 영자 씨는 끝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게 뭐 모든 사람을 알아보기는 시간이 적으니까 이미 커플로 확정된 것 같다 싶으면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는 게 좀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7일 7번 음주 그건 또 그렇진 않다. 나중에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대화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아직 영자님의 마음은 뭐 누구다 이렇게 딱 꽂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철님의 노력을 하고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지금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 다음은 옥순 씨군요. 여기 옥순 씨가 이제 서가지고 고민을 잠깐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 출연자들이 이제 대사를 까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살짝 장난을 치고 영자 씨라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나왔을까? 광수? 광수는 어땠을까? 상철? 영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하는 게 낫긴 할 텐데. 영자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니 진짜 아직 알아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옥수는 이 영수 너 나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고민을 좀 이 앞에서 오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사소한 건데 본인도 밖에서 서 있어 봤잖아요? 엄청 추운 거 알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대사를 쳐줘야지. 거기서 대사를 까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듣는 거는 이거는 배려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옥수님이 지금 자꾸 배려 없는 행동을 보이니까 이것조차도 더 배려 없게 보이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영자님은 이 앞까지 내려가가지고 나오라고 했어.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은 대사를 까먹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세워놓지 않았어. 어차피 다들 서서 고생하는 거 알거든. 그럼 빨리 와서 빨리 하고 빨리 불러내고 하고 가야지. 근데 여기서 이거는 물론 뭐 수줍어서 그랬겠지만 확실히 배려심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영수가 링에 오르고요. 이렇게 두 번이나 선택을 받네요. 옥순 씨는 저는 전혀 말을 섞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녁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아까 이제 부대찌개 만들 때 광수가 부대찌개 만들 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님이 조금 내적 친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저 혼자. 근데 옥수는 좀 의외였고 처음에 캐리어를 끌어주면서 영수과는 뭐 눈인사도 했지만 옥순과는 접점이 없었죠.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 이제 이 다음 회차부터 옥수님의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옥수님과 영숙님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영수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럼요. 옥수님의 이제 또 좋은 모습이 또 반전으로 나오겠지. 다음 주부터. 어쨌건 이번 회차는 이번 회차에 나온 모습만 갖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현숙님이 나오는데 광수님은 자기를 선택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호를 선택했죠. 광수님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현숙님은 이것도 또 좋은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권투 포즈를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필이 또 됐고, 그렇게 현숙님은 영호를 선택했고, 영호님 첫인상 선택해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좀 미안했다. 그렇지만 뺏기지 않을 거야. 이건 뭐 정해진 대사였죠. 그렇게 처음에 영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이때부터 영호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영호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둘 다 결국 영호에 대해서 마음이 커지는 이유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눈빛을 주고받은 것 같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쳐다봤다. 현숙님 회피형 맞는 것 같기는 해. 이런 것만 봐도. 근데 걱정되는 게 있다. 계속 정숙님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현숙과 순자와는 1대1로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현숙과는 1대1로 없었지. 순자님은 원래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그래서 기회일 수 있으나 욕심일 수 있지만 1대1로 데이트 다 해보고 싶다. 하지만 데이트할 기회가 한 번이라면 일단은 정숙님과. 정숙님은 어쨌건 서로 대화를 했고 대화도 잘 통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첫인상 3표를 받고요. 광수, 영식, 경수, 상철 4명이나 0표네요. 아무래도 남자가 한 명 많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 상철 씨는 뭐 어차피 한 3-4번 정도 각오하고 왔다. 경수님은 내가 첫인상이 안 좋은가? 고칠 점이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있죠. 경수님 조금 진지해, 사람이. 그러니까 상철님보다 경수님이 사람이 좀 더 진지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대화가 잘 안 맞으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님은 그냥 조용히 있어도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경수님은 조금 아니다. 이건 내 편견일 수 있겠다. 일단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판단해 봅시다. 말 그대로 첫날이니까 다음날부터 충분히 바뀔 여지가 많다. 광수는 현숙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 그쵸. 광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었지. 이때 신기하게 쳐다봐가지고 광수씨가 드립 한번 쳤었고, 천국에대해서 내려갈 때 드라곤 포즈 알려주면서 2차 부대찌개 만들면서 3차 바닥도 닦고 이러면서 햄도 썰고 바닥 닦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직 첫날이니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약간의 배신감? 햄 썰어주지 말지, 닦아주지 말지, 자리 만들어주지 말지. 그게 다 배려였다. 이거는 근데 나는 광수씨가 오바해서 생각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광수씨 입장에서도 현숙씨가 나를 좀 좋아하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에게 호감 있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 가장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부분이 햄도 못 자르면서 부대찌개 돕겠다고 옆에 왔을 때, 이거는 솔직히 확신했을 것 같아. 그때. 그 정도면 하는 게 맞아. 그거는 뭐, 근데 현숙 입장에서는 혼자서 요리하는 사람이 좀 안쓰럽다? 아니면 도와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경수, 영식 이 두 사람이 조금 부담된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랬을 수 있겠지. 이건 근데 진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좀 더 겸손해졌다. 그렇게 이제 저녁 자리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어쩌다 보니까 남자들이 정리를 하고 여성분들은 뭐 따로 일정이 있었나 봐요. 영호는 설거지를 하고 여자 숙소에서는 옥수님은 또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옥수님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지금 저게. 이 전에도 소개가 끝나고 비슷한 상황의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영숙님이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지금 둘 다 영표 받은 건 똑같죠. 근데 원래 의욕도 없었는데 그래도 야심차게 왔는데, 뭐 원래 의욕이 없었다는 거야, 야심차게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의욕이 없는데 그래도 의욕을 내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내려고 했던 의욕이 꺾였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전에도 있었죠. 어떻게 영표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님이 아유 네가 너무 이뻐서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낯가림도 있고 이렇게 1대1 괜찮은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첫인상 안 좋나? 그러니까 거기서 옆방 가보자 하면서 옆방 그냥 데려가 버리거든요. 옥수님 이 방에서 이런 모습 앞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뭐 첫날이라 선택을 못 받고 지금 좀 좌절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 영자님하고 순자님 한 방 쓰는군요. 우리 이제 첫인상 누구 찍었는지 서로 알려줄까? 근데 순자는 영자에 대해서 알 것 같대. 근데 순자는 영자에 대해서 영우냐. 근데 영철은 뭔가 때리기에 부담스러워. 근데 이게 순자 씨도 조심성은 없죠. 영자 씨는 어쨌건 영철을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순자 말에 그냥 동의하는 식으로 말을 마무리하죠. 아, 영철은 많이 놀 것 같아. 아, 네 말대로 영철은 좀 부담돼. 약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영자 씨가 굉장히 이렇게 말투나 이런 게 딱딱하고 되게 당당한 사람인 거에 비해서 누가 말하면 되게 동조하고 배려하는 말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자꾸 이런 단서들이 조금씩 쌓이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돼. 아, 그래서 공영 거실을 찾아온 정숙과 옥순. 또 옥순 씨 이때는 또 일찍 왔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농담을 한다고 한 거지. 근데 듣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는 거지. 경수는 글러브 끼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분들 대부분 씻어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광수 씨가 그거를 배신이라는 인터뷰가 농담이라고 하냐면 광수 씨가 이런 거를 드립으로 계속 써먹거든. 여기서도 지금 그 드립 치잖아요. 그걸로. 이럴 거면 왜 부대찌개 왜 먹었어요? 그냥 이게 농담을 한단 말이야. 물론 그 마음이 서운하긴 하지만. 아, 영자는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고 내가 느낀 게 첫 번째 회차에서 있었어. 그 차이가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내가 그 단서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영자님은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지금 방금도 누구야? 순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그게 영자 씨 인터뷰에서 내가 그걸 느꼈는데 인터뷰에서도 아 돌싱 괜찮냐는 말에서 돌싱 이때 이제는 나이고 직업이고 가릴 때 이제 싶어요. 이 말은 이해해도 돌싱도 괜찮나요? 했을 때 돌싱도 괜찮아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자 씨 물론 나이까지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상대 말에 아이 그건 좀 이라고 하면서 아유 돌싱은 좀 그렇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 아마 그게 영자 씨가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상대가 돌싱을 제안하니 돌싱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자녀는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나는 이게 약간 영자님이 상대에게 좀 기본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냥 일단 맞춰주는 게 세팅돼 있는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보이는 태도는 그런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가설의 가설이에요.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몇 주가 지나봐야 알아. 그러니까 되게 자기 주장도 세고 막 당당해 보이는데 근데 그 막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의 맥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상대한테 약간 순간적으로 맞춰버리거든요. 돌싱도 괜찮다고 했고 아까 순자랑 얘기할 때도 아 영철 좀 잘 놀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영철 부담스러워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아 조금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예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봐야 돼.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돌싱이요? 아 돌싱은 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죠. 맞아요. 그냥 사회화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자가 말하는 거나 이런 게 표정이나 이런 게 세고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그 인터뷰할 때는 심지어 단아까체에 가까운 말로 하는데 행동과 상대의 말에서 이어지는 거는 또 달라.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아무튼 광수로 넘어와서 옥수님은 심지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은 심지어 부대찌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농담을 하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자기가 해달라고 했던 거를 기억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옥수님이 잘못했네 하니까 왜 안 듣고 있어 다른 사람 말을.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야. 이 정도도 모르는 거면 안 듣고 있었거나 이 센스가 없거나 하는 거지. 여기서 왜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현숙님은 씻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현숙님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정숙님 여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현숙님이 소심한 사람이었으면 긁힐 수 있는 말이죠. 씻었는데 다시 화장하는 건 진짜 사랑일 때만 가능하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현숙님이 여기서 그냥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지 않고 아 맞아요 나 렌즈부터 다시 시작했어. 저기서 이제 사랑까지 언급하는 건 좀 오바지. 오바지만 현숙님이 잘 넘겼어. 그래서 아 씻고 다시 이렇게 왔냐. 현숙님 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광수는 또 노래를 불러준대. 아 광수 씨가 약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비록 첫인상은 안 당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요. 현숙님은 그 와중에서도 다 리액션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너무 떨었다. 현숙님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에 살짝 선 긋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아직은 뭐 아니겠죠. 근데 아까 권투장갑 끼고 그러니까 나 선택 안 해줬다고 살짝 미련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맞고 싶었다고. 여기 와서 아무에게도 호감을 가지지 못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만날 수 있었던 운명의 그녀. 광수님은 현숙님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거는 이번 시즌에서 쭉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광수님 성격에 다른 사람을 뭐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현숙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마음이 뭐 옮겨가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좀 익숙한 사람 같거든요. 과연 현숙님과 광수가 이루어질까? 마음은 보고 싶지만 머리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최선을 다해 돌진해 볼 생각으로 첫날 결의를 다진다. 그렇게 이제 첫날 이야기가 쭉 다 흘러갔고요. 두 번째 아침이 밝아요. 두 번째 아침.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영철과 광수. 영철 씨는 좀 의외예요. 말로는 막 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주변에 배려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기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게 일단 그거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광수님은 일단 가장 애착이 강렬하게 형성된 게 어머니 그리고 사우디에서 지냈죠. 그쪽 지역이 약간 이게 교민 사회여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소설만 써보았어. 그리고 어쨌건 광수님 이건 자기소개서 다시 인터뷰에서 좀 얘기했었고 자기소개에서도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머니와 이제 광수님이 이렇게 개그맨처럼 살려고 하는 거에는 엄마를 웃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엄마가 그쪽 이 사우디 쪽에 가면서 굉장히 폐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교민 사회도 넓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된 게 몇 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남편 없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더라도 그게 문화적으로 여성이 출근한 남편이고 혼자서 아내가 뭘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고 광수는 밖에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리면서 여기서 문화를 적응해 가는데 우리 엄마는 외롭고 쓸쓸하니까 내가 집에 가서 엄마 웃겨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광수를 좋게 보는 거야. 그래서 광수 씨가 저렇게 오버하고 솔직히 재미없거든. 나 광수 개그 재미없어. 그래도 저게 좋게 보이는 게 저거의 시작이 우리 엄마 웃게 해줘야지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참 착한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쪽 사우디에서 엄마가 집 밖에 혼자서 못 나갔을 거야. 그래서 뭐 영철과 광수는 뭔가를 또 만들고 있군요. 모닝 샌드위치를 만드는 광수와 왜 또 해장용이라고 붙였어. 그냥 달걀고기라고 해도 되는 걸. 하지만 이게 또 영철 씨가 만드는 거니까 해장용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수는 요리를 하고 씻으러 가는데 맛에 몰빵한 샌드위치군요. 비주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 와중에 영수는 자기가 혼자 밥을 차려 먹네. 되게 부지런하고 나름 스스로에게는 되게 또 이것도 좀 독특하네. 샌드위치가 있으면 샌드위치 먹고 털 것도 같은데 본인은 따로 딱 이렇게 해서 밥을 차려 먹는 게
아, 근데 또 계란국을 끓였으니까 계란국이랑 같이 먹으려고. 음, 영수 씨도 확실히 평범하진 않은 부분이 있네요. 음, 음, 그러니까 영수 씨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가 보네. 음, 경수도, 아, 여기서 현수 선택하신 분들 정보들이 쭉 공유되는군요. 영수, 경수, 광수도 그런 것 같던데. 이제 광수는 뭐 워낙 티를 많이 냈으니까. 음, 예.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대학에 있다 보면 혼자 밥 먹는 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점심은. 현숙님 인기 많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난 예상했어. 인기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 이러면서 현숙님의 인기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이제 경수님이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수님도 이후로 이제 현숙님에게 활동을 시작하죠. 여기서 영철님도 이제 나도 움직여야겠다 생각하고 영철님도 움직이죠. 영자님을 찾는 걸로. 음, 아, 맞아. 영수 씨도 유학생활도 오래 했구나. 음, 그래서 다들 일어났나요?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얼굴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 영자님을 찾고요. 영자님에게 30분 뒤, 뭐 10시 되나요? 근데 뭐 10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음, 시간 다 됐습니다. 가시죠. 음, 뭔가 좀 말투가 확실히 좀 투박해.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워낙 미끄러웠는지 자연스럽게 명분 있는 스킨십이 좀 이루어지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술 때문에 좀 걱정된다라고 생각이 돼도 저런 식으로 이제 우연들이 겹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카페에 와서 영철님 덕분에 재밌었다. 음, 여기 카페 인테리어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어, 개인적으로 좋기도 하면서 약간 싫기도 해. 이게 보면 책들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책을 벽돌처럼 해가지고 벽에다가 했는데 이쁘면서 이럴 거면 책을 못 꺼내 보잖아라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인테리어고요. 음, 그래서 어제 서로 첫인상 뽑아서 근데 영자님이 자기 펀치한 거 웃기지 않았냐. 근데 영자님은 조금 여러 사람 좀 알아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길 것 같아요. 물론 영철과 영자 이 두 사람도 물론 좋은 조합이겠지만 영자님이 자기 매력을 좀 더 몇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펀치 때리고 나니까 얼른 도망가고 싶었다고. 음, 근데 여기 책장도 있어서 책도 있고 좋아. 이 카페 이 숙소에서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맞아. 그 뒤에 그 마블 만화책이 쫙 꽂혀 있어요. 여기 이 카페 사장님이 마블 팬인가 봐. 여기 아이언맨 이 피규어도 있고 마블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 사이에 아무튼 음, 경수도 경수도 현숙님을 찾아옵니다. 이따가 커피 한잔 하자. 좀 대화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따가 그냥 제가 여기 앞으로 오겠습니다. 적극적인 건 좋은데 이게 여기 앞으로 와서 먹을 걸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음식을 들고 오지 않았을 거야. 저쪽에 따뜻한 데 가서 대화할 거면 따뜻한 데 갖다 놓고 오든가. 저거를 계속 들고 저게 요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요리가 저렇게 찬바람 쐬고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광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 현숙에게 저거를 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샌드위치를 맛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게 야외에서 찬바람을 쐈다는 게 조금 서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수 씨가 좀 저런 좀 디테일에 약한 사람이고, 약간 자기 뭔가 하나가 꽂히면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귀한 걸. 이거는 이제 광수님이 만든 거라고. 근데 실은 이번에 7분 중에 제일 약간 뭐랄까 인물이 훤칠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광수님이 만든 거다. 그래서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가져다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바나나 까드릴까요? 이거 드시면 저한테 바나나? 그래요. 뭐 아무튼 네 아주 재밌고요. 뭐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이제 이게 생각나서 이제 빵 터지시겠죠? 그래서 푹 하고 음, 그러면서 경수님은 물어보는 게 저의 첫인상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나의 첫인상을 어땠느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당신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경수님은 나 어때 보여요? 약간 이런 쪽 계열이야 일단. 이건 일단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트렌디한 느낌.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뭐? 나 뭐? 약간 이렇게 나 또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런. 그래서 운동했나 싶기도 하고 저 약간 손을 잘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경수님이 이게 계속 느껴지는데 경수님이 말은 잘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인 게 여기서 손을 잘 보거든요 하면 손이 어때서요? 제 손이 어떤 운동한 것 같아서요? 라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야 돼. 처음에 질문이 뜬금없긴 했지만 여기서 현숙님이 줬잖아요. 물꼬를 줬잖아요. 손 잘 보거든요. 아 그래요? 제 손이 어때서요? 제 손이 운동한 손 같았나 보죠?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대화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거기에서는 일단 손을 잘 보거든요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저 손가락 되게 짧아요. 뭔가 툭툭툭 끊겨. 이게 툭툭 끊기는 상황이야. 아까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했을 때 저는 원래 강아지 좋아하는데 요즘 고양이도 좋아요라고 했으면 현숙님은 뭐냐면 네가 둘 중에 뭘 좋아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둘 다 맞춰주기 위해서 둘 다 좋아한다고 말해줄게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경수님은 그걸 몰라. 그리고 고양이 좋아한다고 했지? 오케이 됐다. 나 고양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이게 맥락이 툭툭 끊겨 지금. 대화에 있어서 서툰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대화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저런 것들이 이렇게 이성하고 대화할 때는 좀 툭툭 끊기는 부분이 있죠. 그게 약간 경수님도 외모가 워낙 뛰어나셔서 대화 스킬을 굳이 막 갈고 다듬을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대보실래요? 이것도 대보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이 중간에 과정이 좀 팍팍 생략돼 버렸어. 제 손이 어떤데요? 제 손에서 어떤 운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운동한 것 같아. 상대가 말한 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 네가 그 말 했구나. 그 말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나 어때요? 또 나에 대해서 더 말해봐요. 나 어떤데요? 약간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내가 본 유튜브에 대해서 어필하고 나를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약간 이게 경수님의 서툰 부분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금 플러팅이고 그래서 이따가 자기소개할 때 놀랄 수도 있다. 현숙님이 훨씬 놀랄 것 같은데요. 경수님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워낙 동안이니까 물론 그렇죠. 워낙 동안이니까 놀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미지와 직업이 매치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현숙님 지금 미국 변호사라는데 현숙이 이미지와 직업에 대해서 가장 놀랄 사람은 지금 현숙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경수님이 이게 우물안 개구리잖아. 이미지와 직업 경수님은 뭐 그렇게까지 매치가 안 되진 않아요. 직업 듣고 이렇게 놀랍진 않아. 근데 현숙님은 좀 놀라워요. 어느 정도. 나는 왜냐면 현숙님이 지금 굉장히 어쩌면 남 앞에 서는 서비스직과 관련된 뭔가 남 앞에 서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는 미국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뭐랄까 성격들이 세거든. 엄청 말도 엄청 많고 막 성격 엄청 세고 막 이런 좀 옛날 분들이지. 내가 아는 미국 변호사님들은 좀 옛날 분들인데 좀 그래서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뭐 요즘 변호사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경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내 이미지 어때요? 약간 자꾸 약간 이러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미국 변호사가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시험일 때는 국내 변호사가 더 알아주긴 했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 요즘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너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아무튼 뭐 경수 씨는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합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진 못하는데 그런 걸 좀 한다. 그러면서 이제 글도 쓰시고 야구도 하고 정말 취미도 많고 좋은데 이게 좀 급해. 좀 급하고 뭔가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자기 정보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숙님 정보를 너무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대화가 되려면 그래도 5대5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본인에게도 좀 좋잖아요. 근데 현숙님이 또 관심을 가지니까 경수님은 또 굉장히 또 기분이 좋죠. 이게 경수님이 저렇게 훌륭한 외모 그리고 태도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사람도 선한 것 같거든요. 보면 설거지 내는 것도 되게 잘하고 주변 사람도 되게 잘 챙겨 캐리어도 들고 가고 막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단점이 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귀여워요. 막 시도 쓰고 막 도토리 같은 거 먹는 막 다람쥐 보면서 재밌어 하고 얼마나 소소해. 그리고 또 야구하면서 건전하고 뭐 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건전한 취미. 안 돼, 또 옛날엔 뮤지컬 했다고 그랬지. 뭐 약간의 인정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와 시처럼 쓰시네요. 그가 가고 난 자리 연기와 함께 사라진 희망 담배꽁초만 남았네. 희망과 절망 연기와 함께.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래서 감성이 차오를 때면 그걸 기록을 하고 그게 이제 또 혼자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현숙님도 제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가 운동하고 글을 쓸 때. 그러면서 아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글 쓰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지금 경수님은 야 운명이다. 야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람쥐 ASMR도 좋아하네. 야 심지어 글 쓰는 걸 나는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숙님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는 경수님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저한테도 되게 해소하는 행위고 해소되는 행위고 어디 여행 갈 때마다 그냥 얇은 노트 한 권씩 들고 가는 편이다. 그래도 상당히 글 쓰는 거를 실제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수님이 어쨌건 현숙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자기를 어필하는 게 너무 비중이 크다. 비중이 많이 크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경수님은 조금 더 쿨해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훈님이 잘해 그런 걸. 영훈님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할 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분위기가 다운될 때 올리는 거 이런 거를 잘해요. 광수님은 과해. 거기서 광대가 되지. 영훈님은 광대가 되지 않아. 거기서 그게 가장 적절한 수준이 이제 영훈님이죠.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얇은 노트 한 권씩 가져가요. 좋네요. 근데 그래서 노트 한 권에 여행하면서 든 생각을 적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글 쓰면서 마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경수님도 그런다고 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그래서 뭐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로 넘어갑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